자, 그럼 메타버스 관련 핫이슈 계속 이어가 보죠. 주시가 두 번째 핫이슈는 뭐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상보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하지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아직 다양한 가설과 모호한 전망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잣대로 메타버스를 판단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네요. 더욱이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의한 신산업은 고수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반면에 하이리스크, 수반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 투자는 어렵다. 도대체 why? 왜 디피컬트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뭘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미래가 안 보이니까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었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신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나 이런 걸로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도 맞아요. 사실입니다. 예.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뭐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좀 사라든 상태이고 네. 그만큼 주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접근하기 괜찮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기에는 적기다. 저는 다른 히든 밸류를 갖고 이 메타버스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든 밸류.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밸류를 찾아라. 메타버스의 히든 밸류라고 한다고 하면 확실한 본인만의 IP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IP는 결국에 고유의 콘텐츠죠. 그렇죠. 고유의 콘텐츠인데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게임도 있고 예.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미디어 콘텐츠도 있고 뭐 미술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미디어 쪽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OTT 경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뭐 HBO, 뭐 훌루, 뭐 글로벌 기업들이 야 우리 OTT 할 거야. 그러면은 야 너네가 OTT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데? IP를 사와야지. 그렇죠. 재밌는 콘텐츠에 IP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도 네. 그렇고 콘텐츠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OTT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콘텐츠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고 고래 싸움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서로가 돈을 네. 더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서로가 높은 가격으로 살려고 하겠죠. 우리 이번에 네. 콘텐츠 그거 재벌집 200억 막내들 줄게. 네. 야, 재벌집 300억, 막내들 400억, 400억 경매하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어떤 공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컨텐츠를 심어서 수익 모델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예. 자, 팬데믹 시대에 메타버스 덕을 톡톡히 본 게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니겠습니까? 가상세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콘서트를 보게 될 줄 누가 예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엔터사들도 네. 사실 코로나 때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던 게 뭐냐면 그렇죠. 오프라인 콘서트를 거의 뭐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가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됐었던 건 뭐냐면 미국의 래퍼 중 그 탑 래퍼 중 한 명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네.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또 열었어요. 메타버스 콘서트. 그 안에서. 네. 근데 2천만 명이 넘게 참여를 한 거죠. 총 한 45분 정도 공연을 했는데 네. 2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대신에 입장료 없이에요. 뭐냐면 굿즈 아니면 스킨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콘서트는 사전에 준비하고 그렇죠. 뭐 장소를 빌리고 뭐 댄서들하고 뭐 거기 합을 가서 맞추고 리허설해야 되고 리허설하고 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인 비용이. 근데 이거는 자 들어와 서버만 구축하면 되는 거죠. 완전 새로운 비즈니스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국내에 엔터테인먼트 대형 기획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하이브나 SM이나 JYP도 네. 그런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수혜는 보고는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블랙핑크가 메타버스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꽤 많은 수익을 거뒀어요. 몇십억 정도 수익을 거뒀는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사실 회사에 미치는 네, 영향은 좀 미미하다. 영향은 좀 미미하다. 아, 근데 향후에 이 확장성을 기대를 했을 때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네. 이런 확장성을 따졌을 때는 엔터사들은 그 확장성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주가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때는 네. 완전 달라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시대의 큰 변화이자 트렌드라면 당연히 메타버스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세스라 그러죠. CES 2023의 새 키워드도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더군요. CS 2023이 2023년 1월 5일부터 8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주제 자체가 아예 새롭게 들어왔어요. 어떤 기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가상현실 헤드셋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네. 2025년도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이 지금 대비해서 10배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예상이 이게 나오고 이제 있어요. 왜냐면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XR 기기 규모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연평균 77%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2025년에는 200조 원까지 된다. 초창기에는 소프트 관련 회사들이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CS 2023을 계기로 해서는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XR 기기를 장비. 만드는 이런 장비 업체들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역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 LG전자 뭐 이런 좀 대기업 위주로 좀 네. 볼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대기업 위주로 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근데 저 그렇게 뻔한 남자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뻔한 남자 아니고 뻔뻔한 남자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뻔뻔하게 예. 레벨업 주로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주를 가져왔습니다. 예. 자, 뻔뻔하게 오늘 들고 온 레벨업 주.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회사인데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FPCB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미 이 카메라용 FPCB를 메타의 오큘러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예요. 이미.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큘러스의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또 그에 따라서 실적도 이제 상승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원래 이 회사의 본업이 이 폴더블 폰이나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삼성전자의 메인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올해 출시될 이 삼성전자의 XR 기기 여기에도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작년 10월 달쯤에 메타의 CEO죠. 마크 주크버그가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이랑 만나가지고 네네. VR 관련된 해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협력이 이번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협력이 뭔가 좀 서로 구체화된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이 두 회사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뭐 강한 대장주로서 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이런 사실들을 좀 미리 예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1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네. 바로 얼마 전까지 약 한 160억 원 정도를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160억 원 매수했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얼마 안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2달 만에 160억 원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엄청나게 매수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약 한 9에서 10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평가 상태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Right now. 맞습니다. 매수해야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내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더 뜨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부!